나무 앞에 서면 우리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와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당당한 품위와 흐트러짐 없는 곳곳함에 담긴 것은 말없는 신비라는 것을요. 나무는 생명이 만든 가장 완벽한 건축물이며 위대한 예술 작품이고 또한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며 느끼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감동을 줍니다. 나무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완전한 법칙대로 자라나고 계절의 흐름을 짚어내는 풍부한 미적 감수성과 때를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빚어내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나무가 왜 아름다울까에 대한 해답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한눈에 들어오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양에서 가운데를 중심선으로 나누어 보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긴 5대 8의 황금비를 유지하는 원뿔형이나 버섯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대체로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은 삼각형 또는 원뿔형 모양을 이루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위아래가 똑같은 네모 모양이거나 위가 더 넓은 역삼각형 모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 가지와 잎들이 햇빛을 다 가려버려서 아래쪽 가지들은 평생 그 그늘 속에서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나무는 위쪽 가지를 짧게 아래쪽 가지를 길게 뻗음으로써 모든 층의 나뭇잎이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계단 구조를 만듭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손실 없이 가장 많이 흡수하기 위한 가장 수학적인 형태가 바로 삼각형입니다. 나무의 생장점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눈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서 내가 제일 빨리 자랄 테니 옆의 가지들은 성장을 늦춰라 하고 명령하는 호르몬을 아래로 보냅니다.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꼭대기는 하늘을 향해 빠르게 직선으로 자라나고 아래로 갈수록 호르몬의 힘이 약해져 옆으로 길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 본능적인 성장 속도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삼각형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소나무, 전나무 등 심엽수에서 삼각형 모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겨울철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나무들은 겨울에 엄청난 양의 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평평한 구조였다면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전부 부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각형 모양의 나무는 시골집의 경사진 지붕처럼 눈이 쌓이지 않고 아래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만듭니다. 유연한 가지와 삼각형 구조가 만나 눈 폭탄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구조는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여 밑동과 아래쪽 가지가 튼튼하고 넓어져 거센 태풍이 불어와도 쉽게 뽑히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위쪽은 바람이 통과하기 쉽도록 뾰족하고 가볍게 만들고 아래쪽은 단단하게 지탱하는 구조, 이것이 나무가 바람과 중력이라는 지구의 물리 법칙과 조화된 결과입니다. 나무는 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를 더 길게 뻗으려 하는데 이에 따라 가지를 뻗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체 균형을 잡으면서도 비대칭적인 조형미를 갖추게 됩니다. 보통 이 비대칭 비율이 황금비인 5대 8 비율인데 이렇게 나누어진 가지 배열은 나뭇잎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공기를 최대한 많이 통하게 하고 햇빛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희화학적 최적점을 제공합니다. 나무는 정확하게 좌우 1대1로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것보다 바람이나 경사면과 같은 외부 환경에 맞춰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나무 전체의 무게 중심이 이 황금비로 배분될 때
강풍이 불어도 특정 부분에 무게가 집중되지 않고 전체로 분산되어 부러짐을 방지하는 강한 구조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과 가장 가까이 사는 나무의 모양이 항상 질서 있고 안정적인 아름다운 모습이면 물론 광합성의 효율과 구조적 안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 마음도 안정되고 질서 있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나무의 잎사귀가 돋아나는 순서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이들은 결코 무질서하게 나오거나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가지와 잎은 아래쪽 잎이 위쪽 잎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고 빗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뿌리까지 흘러내리도록 황금 비율을 따릅니다. 이 황금 각도는 약 137.5도로 잎이나 가지가 줄기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며 맺히는 각도에 정교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는 정교한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최대의 햇빛을 포착하고 바람에 부러지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는 것, 이것이 나무가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효율성입니다. 나무가지가 나뉘며 커가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갈라져 나가는 프랙탈 구조는 나무가 선택한 가장 안정적이고도 역동적인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프랙탈의 핵심은 전체와 부분이 똑같이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는 방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커다란 기둥이 위로 쭉 뻗어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지점에서 줄기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때 갈라져 나간 각각의 가지는 마치 작은 나무 한 그루처럼 보입니다. 그 가지에서 또 갈라지는 더 작은 가지들도 다시 더 작은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는 복잡한 그림을 매번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진다는 똑같은 규칙을 크기만 줄여가며 무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수학을 공부한 적이 없지만 아주 똑똑한 계산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왜 하필 이 복잡한 프랙탈 구조를 택했을까요? 그것은 나뭇잎이 서로 겹치지 않고 최대한 넓게 퍼져서 햇빛을 많이 받으려면 가지가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처럼 뻗어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잎사귀 끝까지 전달하려면 큰 길에서 작은 길로 이어지는 이 그물망 구조가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불 때 이 구조는 힘을 분산시켜서 나무가 쉽게 부러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렇듯 나무는 가지가 뻗는 모양까지 법칙을 따라 자라나기에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여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나 그 법칙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여 자라난 나무도 아름답습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도 나무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무는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실시간으로 그려내는 빛과 생명의 작품입니다. 나무의 색이 이토록 영롱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비결은 그것이 캔버스에 말라붙어 있는 물감이 아니라 나무가 살아 움직이며 만드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색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어 잎이 촉촉할 때의 색, 정오의 강렬한 햇빛을 받아 잎이 살짝 수축했을 때의 색, 그리고 저녁 노을이 비출 때나 비를 흠뻑 맞았을 때의 색이 전부 다릅니다. 살아있는 세포막과 수분이 외부의 빛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호흡하기 때문에 인공 물감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깊이 있고 투명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선 나무의 초록색 잎은 갈색 줄기와 만날 때
가장 선명해 보입니다. 초록과 붉은기를 띤 갈색은 보색에 가까워 서로의 색을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가을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불타오르는 주황 빨간색 단풍을 볼 때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 역시 파란색과 주황색의 강렬한 보색 대비가 우리 눈의 시각세포를 강력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초록색이나 같은 노란색이 아닙니다. 빛의 투과와 굴절에 의해 수많은 밝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햇빛을 직접 받는 꼭대기의 새 잎은 빛을 머금은 밝은 연두색을 띱니다. 그 빛이 잎사귀를 통과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늘진 안쪽 잎들은 묵직한 짙은 녹색을 띱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나무는 평면이 아닌 숲의 깊은 공간을 품은 풍부한 입체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무의 색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초록에서 노랑으로 다시 빨강으로 넘어갈 때 한 번에 갑자기 바뀌지 않고 잎사귀 한 장 안에서 혹은 가지 끝에서부터 서서히 천천히 물들어가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속적인 색채의 변화가 인간의 시선에 지루할 틈 없는 시각적 리듬감을 선사합니다. 인간이 만든 물감은 빛을 단순히 흡수하고 반사하는 죽은 색이지만 나무의 색은 세포의 대사 활동이 실시간으로 뿜어내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살아있는 세포 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푸르름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초록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나무의 맥박과 같습니다. 어쩌면 나무에게 색깔은 장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가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요? 같은 숲에 사는 같은 종류의 나무일지라도 세상에 똑같이 생긴 나무는 단 한 그루도 없습니다. 어떤 나무는 오른쪽으로 유난히 가지를 길게 뻗고 어떤 나무는 줄기가 굽이치며 자랍니다. 이처럼 나무들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종 고유의 질서와 통일성을 깨뜨리지 않고 조화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설계한 가장 경이로운 생명 원리인 함께 지키는 공동 규칙과 나만의 자율적 고유성의 조화에 있습니다. 나무들이 아무리 다르게 자라도 우리가 저건 소나무구나, 저건 느티나무구나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유전자라는 엄격한 설계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무는 태어날 때부터 고유의 성장 정보를 유전자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장된 규칙이 나무 전체의 통일성을 잡아주는 닷 역할을 합니다. 나무는 이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기에 아무리 혹독한 환경을 만나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자라나는 자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동쪽에 큰 바위가 있다면 빛을 찾아 서쪽으로 가지를 더 뻗어야 하고, 서쪽에 강한 바람을 맞닥뜨린다면 바람을 흘려보내기 위해 줄기를 비틀어야 합니다. 비록 유전자는 같을지라도 생명체가 마주하는 환경에 따라 그 형태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무는 갖고 있는데, 나무의 독특한 고유의 개성은 바로 여기에서 탄생합니다. 나무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변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선택을 내리면 그 자율적인 선택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라는 거대한 질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질서가 아니라 나무의 자율성이 빚어낸 아름다운 통일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하려면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을 희생하거나 개성을 지키려면 집단의 질서가 깨뜨려져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나무는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진정한 조화란 모두가 똑같은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과 공존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게 최선으로 살아남은 모습들이 모일 때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백 년을 단지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우리가 보아줄 때까지 배경으로만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세수한 맑은 얼굴로 어제보다 한 뼘 더 자란 나무는 하늘까지 가닿기를 꿈꾸며 때론 날씨에 따라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변덕스런 바람은 몸을 부드럽게 구부려 바람을 옆으로 비껴 보낼 줄 알고 부러져도 다시 싹을 내어 다시 위로 일어서며 흰 팔을 넓게 벌려 그늘을 만들고 싱싱한 초록색 숨결로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이웃과 함께 하루하루 나누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살아 숨쉬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길을 따라 커가는 나무는 살아있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러시듯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의 화려한 덧칠에서 오기보다 속이 얼마나 잘 여물었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무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자라나야 속이 꽉 찬 자람을 이룰 수 있고 다른 이들과 어우러지는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또한 완성된 아름다움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도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려고 그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랑을 주신 것 아닐까요? 나무는 자신을 보여줌에 정직하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뭇잎을 다 떨군 앙상한 가지도 때론 꺾인 가지와 움푹 파인 상처조차도 녹색잎 정장을 풍성하게 차려입은 희품과 단풍의 화려함도 그 어느 때의 모습일지라도 자신을 그대로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자신에게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똑같고 살아온 삶이 보여지는 그대로인 나무는 보여지는 것은 걸어왔던 그 길 위의 발자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길이 어디로 굽든지 혹은 펴지든지 가파른 언덕이든 똑바른 길이든 그 길만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길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나무는 묵묵히 말을 건넵니다.